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언제 봐도 아주 믿음직하고 든든하신 우리의 큰 누나 같은 전미우 대표님이십니다. 네, 오늘 네. 각오는요? 네, 오늘 가고 역시 문제 어쨌든 도전하는 사람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 닉네임이 요즘 여기서 전반장이잖아요. 전반장. 전반장 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샵 8181 그리고 전화 02-8451-1901번으로 궁금한 점 그리고 고민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취업 고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네. 네, 채용 공고를 보다 보면 상시 채용을 하는 회사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기업은 실제로 직원을 채용하는 건가요? 어쩐지 지원서만 받아놓고 안 뽑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내 원서를 읽어보기는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네. 상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공개 채용 시즌이 이제 시작이 그렇죠. 됐잖아요. 예. 공개 채용이 아니라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시 채용 기업의 그렇죠. 준비를 하려면 좀 어떤 준비해야 될까요? 네, 상시 채용은 그냥 말 그대로 예. 어떻게 보면 채용이 없을 때도 상시적으로 이 입사 지원서 받아뒀다가 결혼이 생기면 바로 채용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 상시 채용 기업에 입사 지원할 때는 무엇보다도 이 지원 분야에 대한 나의 전문성을 좀 전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서를 받거나 이메일로 접수를 받는 이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특성을 좀 고려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 지원이라든지 이 기업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빠짐없이 다 꼼꼼하게 입력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나 경력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이것도 넣어야 되고 저것도 넣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좀 장황해질 수가 있어요.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도 이건 금물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찌 보면 도표로 기술하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메일 접수를 할 때는 무엇보다도 이 지원 분야를 명확하게 명시를 하시면서 내 경력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능력 이런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같이 첨부하시면 아무래도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사 담당자에게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명확히 전달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또 이 연락을 받을 확률도 커진다는 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또 인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는 기간은 1년 정도 대략 보유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연락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사실은 이제 꾸준히 이 입사 지원서도 좀 업데이트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혹은 분기별로 나눠서 계속 입사 지원서 업데이트해서 지원하신다면 이 상시 채용의 전략이 될 수 있고요. 혹시 뽑지 않는데 괜히 서류도 안 보고 이런 고민부터 일단 이거 선입관입니다. 이거 네. 접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상시 채용도 사실 취업 전략의 중요한 한 가지인데 공개 채용보다 좀 덜 투명한 게 아닌가 이런 선입관들이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도 업데이트 꾸준히 하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고민 받아보죠. 두 번째 고민 함께 보시죠. 자, 보시죠. 지난 상반기에 이어 다시 대기업 공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이력서 양식도 다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도 많아서 항상 마감에 쫓기면서 지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겨우 제출하고 나면 부족한 것도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급하게 하다 보니 빠뜨리고 기재를 하지 못하는 실수도 하게 되어 아쉬움이 남아요. 정말요. 그래요. 급하고 막 서류는 또 여기저기 넣어야 되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다 보면 실수가 생깁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분 질문 속에 사실은 답이 있어요. 본인이 다 얘기를 했어요. 급하다 보니까 빠뜨리고 실수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시간을 좀 확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서류 접수할 때 단 한 곳만 넣겠다 이런 구직자는 없을 겁니다. 보통 이제 여러 군데를 넣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실수할 확률도 있죠. 그래서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고 이 대기업 공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년도 상황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 채용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채를 할 것이다라는 걸 미리 또 공지를 하기 때문에 날짜가 어디는 어디다라는 게 있어서 사실 마음 먹고 이 어떻게 보면 다이어리라든가 이런데 미리 체크해서 준비만 하신다면 서두르지 않고 꼼꼼하게 서류를 챙기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희망하는 대기업 공채인데 그 날짜를 딱
그 마지막 날이 마감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이날 갑자기 뭐 내가 쓰던 노트북이 고장이 난다거나 이런 상황이 또 꼭 생길 수가 그래요. 있어요. 이상하게 꼭 그런 경우가 왜 생깁니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면은 허둥지둥하다가 뭐 하나 빠뜨리고 네.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잔향이 남아가고 다른 일에 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뭔가 마감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사실은 그날 아니라 그 전날이나 전전날 2, 3일 전에 마감 일정을 체크를 해놓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혹시라도 약속을 못 지킬 상황이 되어도 하루 이틀 마감의 여유 시간이 있으니까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공채서를 준비하면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꼼꼼하게 빈칸 남기지 말고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시간 여유를 반드시 좀 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학점, 외국어 실력, 동아리, 뭐 활동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 경험 중에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네. 또 이제 그룹 공채일 경우에는 그룹마다 각기 당연히 뭐 특색을 가지고 있고 채용 패턴도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취업 커뮤니티에도 좀 확인하시고 이렇게 서류가 사실 통과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감을 앞당겨라. 역시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 이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미리미리 접수를 해야 된다는 거 뭐 누구나 알지만 이게 좀 습관인 것 같아요. 네. 이 마감일 임박해서 지원하는 습관이 들면 고쳐지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고치셔야 됩니다. 특히나 네. 이 친구들하고 평상시에 만날 때도요 지각하지 않고 늦지 않는 습관 네. 그렇죠. 가지시는 게 또 이거에도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뜨끔하네요. 그렇죠. 갑자기 뜨끔해요. 자, 말씀하셨지만 서류 통과를 하고 나면 다음 관문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미리미리 접수를 해놓으면 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지니까요. 네. 미리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고민 받아보겠습니다. 함께 오시죠. 어떤 고민일까요? 대기업 공채에 떨어지고 눈높이를 낮춰서 중소기업에 취직하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 정보를 얻기가 힘듭니다. 탄탄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강소기업들은 어떻게 찾아봐야 할까요? 네, 저는 오.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저희 취업앤을 잘 보시면 돼요. 정답. 맞습니다. 네. 취업엔 보시고요. 그다음에 취업 고민이 있으면 타파해 드릴 테니까 저에게도 많이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 중소기업 경우에 사실은 또 대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 기업 정보를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내가 회사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결정을 한다면 내 입장에서도 그 회사의 어떤 재무 구조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자산 총액 같은 이런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 네. 이게 이제 기업의 안정성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보고 싶긴 한데 보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여러 이 중소기업 관련 정보 사이트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각 시도의 중소기업청 사이트, 중소기업진흥공단,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이런 이제 중소기업의 통계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을 여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사실 또 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는 채용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시 채용이나 또 수시 이 사내에서 추천제를 통한 채용이 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좀 인맥도 최대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채용을 많이 다루는 이 인터넷 채용 전문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어쨌든 간에 많은 취업 정보, 나에게는 힘이 되고 역시 돈이 되고 취업의 연결이 바로 직결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많은 정보 중에서 좋은 정보 골라내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 쏙쏙 골라내셨으면 합니다. 네. 네. 대표님 그런데 이 고민의 사연의 주인공이 대기업 공채에 떨어지고 나서 중소기업, 강소기업 쪽으로 눈을 돌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선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네. 그냥 대기업 어떻게 보면 5대 기업, 5대 그룹, 10대 그룹만 포기해도 갈 곳은 많다라고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특히나 이제 보통 보면은 대기업 공채 한번 서류나 또 뭐 면접을 이렇게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또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 이 경험 어디 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 가능성을 좀 보시고 무엇보다도 일단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일을 해서 일에 대한 경험을 쌓으면서 내 경험을 인정받으면서 계속 경력을 축적시키고 그다음에 여기서 끝은 아니거든요.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네. 네. 자, 대표님 그리고요. 이제 하반기 공채 시작됐잖아요. 네. 이번 하반기만의 어떤 특징 트렌드가 있을까요? 역시 뭐 이번 하반기에도 이제 뭐 많은 기업들이 또 준비
지금 이제 채용 공고가 나고 있는데 그렇죠. 기본기를 먼저 이제 익혀 가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류 준비하는 것, 특히나 인적성이라든지 이 서류에서 우리가 특히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타파하는 이제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잘 쓰셔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통과되면 인적성 검사가 있는데 이 인적성 검사도 기업마다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 인적성 검사가 통과가 된다면 또 면접이 있는데 그렇죠. 이 시기가 하나 합격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3종 세트를 한꺼번에 같이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준비 못하면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네. 자, 최근에 정말 스펙이 깨지고 있는 현상은 모든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 자신만의 스토리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직자분들에게 힘나는 한마디 부탁드려요. 9월이 왔습니다. 네. 네. 이제는 바람이 서늘해졌어요. 예. 인디언들에게 9월은 풀이 마르는 달, 옥수수를 거두어 드리는 달이라고 하거든요. 잎사귀가 마르고 또 곡식이 익는 그런 달이라는 의미이기도 한 텐데 우리 또 9월 달에는 또 추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직 활동 열심히 하시면서 이 수확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힘껏 도전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네. 자, 추수의 계절 가을이죠. 여러분들 노력한 만큼 꼭 그 결과를 가져가는 그런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CMI 연구소 전미옥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